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현 변호사입니다.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13회 변시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아무래도 변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또 13회 변시에서 좀 두드러진 민사법에 대한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 방안을 좀 짤막하게라도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3회 변시에서 예상 커트라인에 대해서는 금동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자료 좀 새로 김태형 대리님, 김 대리님, 저 자료를 새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예,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면 이게 자료가 최종 보낸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예, 최종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 4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도 계실까봐 간략한 제 소개를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 이제 13회 변호사 시험의 출제 경향 및 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요즘이 융합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민사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선택형 정답 개수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OX 지문을 반복하거나 축약된 문장 5페이지 축약된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현재 민사법 출제 경향에는 맞지 않는 학습법으로 보입니다. 이게 통하는 시기도 있겠죠. 통한다면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겁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선. 근데 여러분 13회 변호사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OX 지문 내지 축약된 지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민사법의 고득점을 이제 담보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은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사실 묻고자 하는 것은 판례거든요. 근데 그 판례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정리된 기초법리, 아마 정리된 기초법리가 로스쿨 3학년을 다녔으면 민사법의 기초법리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합격을 확신할 수 없는 점수를 맞기 어려운 출제 경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리된 민사법 기초법리를 토대로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현행 변호사 시험 민사법을 준비하는 최적의 학습법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된 기초법리를 토대로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현행 민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최적의 학습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시스템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3개월 반인 굳이 예비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3개월 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순환, 그죠? 그 다음 2순환, 그 다음 3순환, 파이널로 가는 과정인데 사실 여기 1순환부터 3순환, 파이널까지의 과정은 변시 발표 이후, 그죠? 4월 말부터, 그죠? 12월 말까지의 과정인데 정확히 말하면 8개월 정도 되죠. 사실 이 기간 동안 민사법의 기초법리를 학습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로스쿨 1학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스쿨 과정을 수료했고 졸업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을 상대로 민사법 기초법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물건이 뭐냐, 채권이 뭐냐 이런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8개월 과정은 실전 과정을 포커스에 둔 과정이 될 것이고요. 다음 지금 발표 지금 오늘이 7월 16일인가요? 16일부터 4월 말까지 요 3개월이 그나마 기초 법리를
학습할 수 있는, 하지만 이 기초법리도 처음 초학자의 기초법리가 아닌 실전 문제를 포커스에 맞춘 기초법리를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너무 좀 냉정한 얘기지만 N수로 가는 지름길이 사실 이 시간이죠. 물론 시험 봐서 힘들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 알지만 쉬더라도 발표 때까지 마음 편히 쉴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쉬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다가 합격이 되면 빠이빠이 하면 되고, 안 되면 자연스럽게 1순환, 2순환부터 상위권 성적을 그죠? 랭크하면서 가야 본인이 8개월이 덜 힘들거든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좀 하위권 성적에서부터 8개월 동안 있는 거랑 상위권 성적에서 8개월을 보내는 거라는 그 8개월이 갖는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사실 예비순환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뽑아라. 그럼 사실 저는 예비순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도 정리된 기초 법리를 토대로 출첵과 유력한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해야 돼요. 이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의 의미는 뒤에 문제와 이번에 출제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민사법은 사실 결국 판례를 묻는다. 결국 판례를 묻는데 이 판례를 선택형으로 묻느냐, 사례형으로 묻느냐, 기록형으로 묻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변호사 시험이 사례나 기록이 없다면 선택형으로만 묻는다면 사실 OX 지문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만 풀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과 기록형을 묻는 시험이고 올해 변시에서 명확하게 나타낸 유형이지만 점점 선택형도 그치, 사례와 기록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택형 한 문제를 푸는데 사례형 푸는 문제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비슷한 수준의 부담감과 비슷한 수준의 로딩을 머리에서 그죠? 돌아가는 수준이 얻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우리 형사법에서 종합 사례형 있잖아요. 31번부터 40번까지. 아마 그런 유형의 문제 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4회 변시, 15회 변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법은 그렇게 한 종합 사례형 문제 출제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법 70문제라면, 그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소 15문제, 그죠? 상법 15문제, 30문제라고 하면 민법은 40문제일 텐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25문제 정도는 종합 사례형 문제 스타일로 지속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변시도 이제 벌써 14회거든요. 제가 7회 변호사 시험이고, 변시 초창기 1, 2회 때 출제에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거진 다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변호사 시험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죠? 실무 감각이 있고, 있으신 분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 출제 경향은 13회 변시에 국한된 것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14, 15, 16 아마 이런 문제 스타일은 지속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민사법 문제에서 점수 분포별을 보면 일정 수준을 넘은 친구들은 사실 선사기의 구분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은 사실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민사 선택형 개수만 놓고 봤을 때. 근데 하위권은 작년보다 늘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점수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그렇죠? 중간이 좀 비었다는 거예요. 굳이 개수로 얘기하면 50개 기준을 상위권으로 봤을 때 55개 기준을 55개에서 45개 사이가 작년보다는 좀 비었다. 45개 이하는 더 늘었고 55개 이상도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일정 수준에 간 친구들은 선사기의 구분이 무의미해서 뭐 선택이 길게 내던 짧게 내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좀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이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죠?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 학습을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이제 출제 경향이 철저하게 사례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선택형 대비도 될 거예요. 이 학습법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출제 방향도 매우 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페이지 두 번째 단락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선사하기는 상호 수환, 보완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변호사 시험 민사법 출제 경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만 해도 한 4회, 5회, 6회, 7회만 해도 최신 판례 내지 중요 판례는 선택형, 특히 모의에서 먼저 출제가 됐어요. 먼저 출제되고 그게 좀 더 정제된 형태로
실전 사례나 기록에 나오는 형태가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은 잘 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만 충실히 풀어도 대충 나올 수 있는 최신 판례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례 기록 나왔을 때 대응을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만 해도 한 8회, 9회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0회, 11회, 12회, 13회 가면서 제가 밑줄 그었죠. 최근에는 이런 힌트나 시그널 없이 바로 변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 시험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눈에 익었던 판례라면 사실 시점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판례를 사례 기록형에 전면 출제하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게 몇 번 쌓이면 카오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잘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신 중요 판례를 공부할 때 추상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실전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 제가 강조하는 이 판례가 선택형으로 출제될 경우의 지문 또는 사례로 기록형으로 출제될 경우 판례에서 근거로 삼은 논거를 어떻게 현실시키고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무엇보다도 이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이게 별표 5개죠. 사실관계를 평소 알아두어야 여러분 텍스트가 아무리 길어도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생소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쭉쭉쭉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학습량의 누적이 기반이 되어야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제가 변시 볼 때만 해도 사례 기록형에 출제되는 판례를 모의고사 선택형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변시에 나오는 출제되는 최신 판례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고 출제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이 부분에서 저의 존재의 의의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올해 우리 학생들이 잘 대응한 기록형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8월 30일 날 출제된 문제인데, 보면 이 문제 짤막하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감이 살아있어요. 진짜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같이 풀어볼 테니까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이게 작년이죠. 2023년 8월 30일 제가 출제했던 문제고, 이제 이순환 6회차를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민법 할 때.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갑은 2015년 6월 15일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그죠? 그래서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을은 그 직후인 병가 혼인 신고를 하였어요. 병가 혼인 신고.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을 자녀로 두고 있어요. 한편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 3억 원, 바뀐 것 같은데? 그죠? 갑과 을이 바뀌었죠. 갑은 을과 죄송합니다. 제가 낸 문제인데도 헷갈릴 수가 있죠. 이게 맞죠, 그죠? 갑은 을과 이혼하고 을은 직후인 병과 시혼했고, 맞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을 자녀로 두고 있고, 한편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 3억 원과 2018년 12월 26일 을의 A은행에 대한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각 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사망하였고 갑은 을의 상속인 병과 정을 상대로 구상금 반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요. 사실관계가 짤막하죠. 문제, 갑의 병과 정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법적 근거, 인용될 수 있는 금액 및 이자 상당액, 변제자 대와의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25점짜리로. 그래서 답은 2페이지처럼 적어놨죠. 그래서 근거 조문은 739. 그죠? 사무관리, 다음에 구상권 취득하고, 다음에 이자 및 청구액 및 이자 상당액은, 청구액은 분할 채무니까 법정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이니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고, 변제자 대와의 관계는 판례에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 대의 제도는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변제자 대의 제도를 근거로 구상금 청구는 구분할 수 없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때 이제 이게 최고 답안 중 한 답안이에요. 그래서 최고 답안은 그 다음 페이지처럼 잘 적어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서술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6페이지 요 판례를 보면서 학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적어놨죠. 뭐라고 하면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의 변제한 각 상속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케이스에서 원심이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인 청구에 대해서 변제자 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한 케이스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판결요지 1, 2, 3을 같이 학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충 자료로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구상권의 근거와 법적 범위를 정리했고 그 다음 페이지 이 상담 내용 이 부분이 올해 13회 변시에 그대로 나왔어요. 기록형에. 그죠? 이게 제가 아까 그린 이 선택형 사례형 기록하의 순환 구조의 전형적인 예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새 패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과거 7회부터 10회까지라면 이미 여기에 변시에 나올 만한 중요 판례를 여기에서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응을 잘했어요. 근데 이 판례는 힌트를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판례인데 변시 기록형에 그대로 나왔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이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해 줬단 말이에요. 보면 상담 내용 똑같거든요. 박연이 채무 변제금 관련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관계랑 거의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 문제 사례가 기록화 출제됐구나라고 바로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면 의뢰인은 박연이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혼했고 그 의뢰인과 박연이 사이에서는 자녀가 있었고 박연이는 구산형과 새로 혼인신고했는데 구산형은 3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 그죠? 그 후 박연이는 구산형과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고 자주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이혼했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전처가 빚을 대신 갚아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친구 수업 들어왔던 이게 퐁퐁남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빚을 전처가 대신 갚아줬는데, 그죠?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전처가 지금 살고 있는 처를 법정 상속인인, 그죠?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건 관계인 주장, 그래서 변제자 대의 요건을 갖추지 이거 뭐예요? 아까 봤던 변제자 대의의 관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든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곧 답이었단 말이죠. 그죠? 제가 만든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여러분 이게 뭐지? 청구 원인이죠. 청구 원인. 그죠? 소송물이 사무관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느냐. 그죠? 그 문제였고 인용되는 청구 금액 및 이자는 뭐죠? 그죠? 청구 취지의 문제였고요. 변제자 대의와의 관계는 뭐죠? 피고의 항변을 어떻게 쳐내느냐.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 민사법은 단순히 이 판례, 최신 판례 누구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단순히 판례의 지문 6페이지 보시면 이 판시사항의 판결요지 1, 2, 3을 강조해서 OX로만 공부했다면 이 기록형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대응을 잘 해줬고, 그죠? 기록형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제 입으로는 부끄럽지만 저희가 다루지 않은 문제가 더 적었어요. 사례형 출제된 유형에서는 솔직히 냉정히 봤을 때 퍼센트지로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7년차 강사고 초년차 강사 때야 하던 거고 올해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던 문제가 오히려 더 적었어요. 그걸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사례 기록에서 그래도 상당히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결과는 결과니까요. 또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기록형 보시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제 처분 문서가 나오는데 사실 이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처분 문서. 왜? 사실관계를 다 알고 판결 요지를 다 알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일부만 보여드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과정을 한
지금부터 하시면 가장 베스트죠, 사실. 누가 가장 베스트냐? 본인이 가장 베스트. 본인이 가장 편합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 이제 발표 나고 또 떨어지고 멘탈 붕괴된 상태에서 허겁지겁하면 본인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조금 쉬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13페이지. 이 친구는 이제 작년 K2반 수강생이고 아직 합격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친구 메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뭐 여러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많은 메일을 보내줬지만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서 조심스러울 겁니다. 이제 발표가 나면 훨씬 더 많이 보내줄 텐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 친구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름만 땡땡땡 했고 본인한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어요. 보면 이제 작년 변시에서는 객관식을 한 78개, 또 신목까지도 86개를 받았는데 이번에서는 100개로 성적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약하지만 제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기록을 풀면서 확실한 법리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존재했으나 통백 없이 연습한 대로 최대한 작성했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실력 상승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에서 제가 강조한 것들이 떠올랐고 이문을 작성하며 처음 15주의 문제를 보면서 저희 유출이 있었는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했고 올해는 사실 조금 저도 걱정이 돼요. 전 벌써 내년이 걱정되거든요. 올해 너무 좀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도 너무 높고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또 그런 운이 저에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후의 30점 문제, 이거는 워낙 간절했던 신도림 테크노마트 케이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점 문제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 친구는 강조하신 건가 다른 함정이 있는지까지 봤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나 보고 함정이 없었어요. 제가 강조했던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설시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으로 풀었고, 게다가 30점 문제는 쉬는 날에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별도로 이 법리를 이야기했고 이 강의 자료가 제가 다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를 쉬는 날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객관식은 뭐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기 수준으로 사기에서 분명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본 K2 학생 정말 열심히 한 여러 친구가 있지만 그 그룹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신림천 걸으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공부했고 저한테 수도 없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작년간. 속으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인적인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합격하면 찾아오겠죠. 예, 그리고 다음 15페이지. 그래서 이 3개월 반은 저도 어느덧 7년차 강사가 돼서 올해는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시작되고요. 총 30회 차로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 등록하고 합격하면 환불해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옛날에 뜬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건의드려 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선사기를 따로 저는 공부하는 게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험은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보고, 기록형 볼 때는 10시 40분까지 할 겁니다. 기본서는 제가 이제 이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 책이 출간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프린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다음 수업 종료 이후에는 3개월 반 드린 친구들은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의 반값 정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또 기록형 약한 친구들은 제가 기록형 연습한 책이 있으니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6페이지 제 부탁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민법은 우리 학원에서 진행되는 민사법 과정 중에서 기본 개념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시간이에요. 유일한 시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합격을 위한 초석을 잘 놓는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그래도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로 내용을 요약하면 마음이 급하지만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축약된 지문은
현재 변호사 시험 민사법에는 맞지 않는 학습 방법인 것 같다.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이라면 저도 그거를 권할 텐데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지만 그 학습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14회 변시도 이 13회 변시의 학습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학습 출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했을 때 이제 판례를 이 선사기를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이 메일 보낸 친구처럼 그죠? 잘 맞은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저희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제가 선정한 이유는 있다 이거죠. 가장 열심히 한 친구고 또 본인이 느끼기에도 가장 뭔가 감동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내년 이맘때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험 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이란 부분이 열심히는 준비하지만은 뭐 본인의 기대만큼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시험 본질이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정들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제 겪는 일입니다. 뭐 벌써 이제 10년째 겪는 일인데 시험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힘들고 저희들이 이제 5일 동안 마음을 졸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뭐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은 제도를 좀 바꿔서 수험생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이제 객관식 이런 거는 졸업시험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변시를 사례형하고 기록형만 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반영은 안 되겠죠. 그냥 제가 해보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겪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게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이고 또 시험 치는 과정도 너무 이제 힘이 들다 이런 부분이 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제도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매년 문자를 보냅니다. 시험 끝나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문자를 보내면은 정말 고맙게도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대를 한 번 더 어긋나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학생들이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봤든 못 봤든 저한테 이제 점수를 보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감정을 이제 교류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답을 하는데 그 답들이 약간은 정형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정형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봤구나 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맙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13회 변시 총평이고 제 과목은 제가 하는 것이고 다른 과목은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전문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이제 스파르타반의 성적 분석 평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제일 관심이 여러분이 3번에 있으시죠. 저는 이제 관심이 4번입니다. 점수대별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객관식 컷을 발표하는 부분이 뭐 몇 년째 오고 있지만은 되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목적이 도움을 드리자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큰 비중을 이제 좀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객관식 때문에 시험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례나 기록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사례 기록 본인이 이제 어떻게 받는가 거기에 맞춰서 향후 계획을 세우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취지에 이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여러분 일부 학생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변시가 절반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시행착오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학원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실패가 이제 거듭되면은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시간을 너무 이제 불필요하게 많이 이제 소모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혹여라도 본인의 시험 결과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법은 헌법은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논점을 추출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을 충실히 쓰는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평이할수록 변별력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채점자 기준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행정법은 시비에 대비 어려웠다 이런 평을 이제 주로 갖고 있습니다.
형사법은 형법은 평이했고 형사법은 까다로웠다 해서 시간 부족 이제 발생 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하시고 민사법은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학원에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은 모의고사에 가깝게 이렇게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구동성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록은 공법입니다. 이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취소 행정 소청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런 부분은 실제로 실력차가 별로 안 나요. 잘 쓸 수 있는 학생이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잘 쓴 학생은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아주 고독점을 하는 그런 유형이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케 길을 잘 잡아들었다 이런 학생이지 대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파트를 어떻게 잘 썼는가 이런 부분들이 공법 기록형의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공법 기록형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망쳤다 이렇게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법은 까다롭다 이런 평이 주이고 실력차가 좀 나지 않겠는가. 공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까다롭지만은 상하 이렇게 또는 상중하 이렇게 실제 답안은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민사법 이건 이제 평이다 이렇게 보이고 답안은 충실성 여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가. 뭐 정오답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역시 이제 우리 이관영 변호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크게 무리 없이 보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객관식 부분입니다. 공법은 12회보다는 쉬웠습니다. 특히 헌법 부분은 12회 부분은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고 이번에는 판례 위주로 나왔고 통치구조 부분이 한 문제, 그다음 헌정사 부분이 한 문제 이 정도 나왔는데 통치구조 부분은 쉽게 맞출 수가 있고 헌정사 부분은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법입니다. 12회가 워낙 쉬웠어요. 워낙 쉬웠기 때문에 12회 대비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 객관적으로 그 문제가 어려웠는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이고 예년 수준으로 형사법이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 너무 쉬웠어요. 작년에 너무 쉬워서 작년에 이제 점수를 취합한 결과는 35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30점, 31점 이 정도로 수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폭은 이제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풀 때는 쉬웠다 뭐 이런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작년 대비해 보면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점수는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 민사법입니다. 이거는 상위권, 중위권 그 격차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 부분 아마 저 지금 마이너스 한두 개 뭐 이렇게 잡았지만은 실제로 커트라인 근처로 가면은 중위권이 중심이기 때문에 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막상 이제 중위권으로 가게 되면은 저 격차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좁혀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범주 안에서는 들지 않는가. 우리 학생 이제 실력 분석으로는 현재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8.0 스파르타반 학생이 246명이었고, 그다음 K2 스파르타반 학생이 138명이었습니다. 전체가 384명인데 들어왔을 때는 한 395명, 400명 가까웠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중도에 그래도 이탈한 학생을 이제 최종적으로 했을 때 384명이고 응답 인원입니다. 136명이고 그다음 K2 반행 72명이 이제 응답을 해서 208명 정도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표본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8.0 스파르타반 학생들이 변시 이제 840점 이상인 학생들이고 일부 이제 학생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K2 스파르타반은 구성들이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졸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한 40% 정도가 되고 그다음 변시 840점 미만인 학생이 또 이제 그 숫자만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재학생인 학생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학원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변시 840점이 넘는데 나는 강의를 좀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비중이 한 5%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구성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이제 시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개 이상입니다. 이제 8.0 스파르타반에 현재까지는 한 명입니다. 아주 유력한 학생 2명이 지금 연락을 안 하는데 그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130점을 넘어야 되는 학생입니다.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는데 넘어야 되는 학생이에요. 성적으로 보면.
그 최고점이 131개이고 K2 스파르타반에 한 명인데 최고점이 135개입니다. 이 학생은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을 본 적이 없고 학원에 와서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학생이고 저 주변에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121개에서 130개가 이제 그 8점이 43명이니까 32%가 되고 K2반이 18명인데 25%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110개에서 120개 저 정도면은 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선이 75명이고 그다음 33명이니까 각각 55%, 46% 이렇게 되니까 성과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100에서 109개 이 구간이 이제 가장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게 13명, 15명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 K2 이제 스파르타반 학생들의 우리가 가르칠 때 목표가 파이널까지는 8,000명하고 격차를 없애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노력한 부분인데 그 목표가 파이널 성적을 봤을 때는 거의 달성된 부분이 현재 시험에도 좀 반영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K2반에 이렇게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이쪽보다는 조금 더 있는데 이 편차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요 구간의 학생들은 1월 달부터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구간 학생들이 1월 달부터 하고 요렇게 이제 걸쳐 있는 학생들이 4월에 발표를 보고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법학이란 부분은 한 순환을 더 하는가 덜 하는가에 따라서 실력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스타트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또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평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8,000명 스파르타반이 작년에 118개인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117개이고 K2 스파르타반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평균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작년에는 113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인데 저 데이터를 보면서 노력한 부분이 뭐 서로 노력한 부분이죠. 노력한 부분이 결과로 반영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바람을 느낀다 이런 이제 심정입니다. 자, 그다음 성적 총평입니다. 이제 그 8,000명 스파르타반은 이제는 9.0이 되겠죠. 그 학생들은 뭐 여전히 잘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대단히 이제 안정적이고 원래는 느낌상 저 가르칠 때 느낌이 중위권, 중상위권이 되게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성적으로 반영이 됐고 아마 합격률 대단히 이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한 80%한 초반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70% 후반대였으니까 그 정도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구성원들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결과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이다 이렇게 취급해도 괜찮은 정도로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그 K2반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 학생들의 자원이 이제는 공부를 미리 시작했는가 늦게 했는가 이 차이지 학생들의 본질적 우수 자원 이 부분은 차이가 지금 없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 4개 상승했는데 실제로는 8개 정도 이렇게 오른 부분 오늘 감안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스파르타반의 K2나 8.0이나 다 통틀어 보면은 평균이 한 객관식은 15개, 20개 정도 이렇게 평균 상승합니다. 저렇게 상승하면은 예컨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오르면은 총점이 50점 정도 오르죠. 우리 이제 그 8.0이나 K2반 그때 오게 되면 학생들이 뭐 K2반에 이렇게 300점 이상 이렇게 오르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발점 700점 뭐 중반 이렇게 되니까요. 또 아예 뭐 점수가 없는 학생들이니까 그 데이터는 이제 이런 일반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떤 학생은 작년에 뭐 370점 이렇게 올렸으니까. 근데 그 스파르타 8,000명 반 학생들은 84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름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은데, 제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공이 한 150점에서 한 180점 정도 오릅니다. 총점으로. 여기서 50점 오르고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뭐 뜬금없이 객관식만 넣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례도 50점, 기록도 50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면 한 150점 이렇게 이제 오르는 현상이 매년 이렇게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되는 부분에 객관식이 저 정도 오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변동이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학생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큰 학생도 있기 때문에 저 정도가 평균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또 저렇게 오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시험이 어렵냐 쉽냐 이런 부분은 시험 대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의 질이죠. 그 질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대단히 우수한데 8개월 동안 매일 시험 보는 겁니다.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시험 보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이제 공식으로 오는데 그 시간에 오는 것보다 그 전에 오고 그 후에까지 하니까 그 상태로 하면은 1년 동안 하면은 또 8개월 하면은 그렇게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오르는 게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으로 하면 매년 저렇게 16개에서 17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저기에 맞춰서 학원의 목표가 시험을 붙이자 이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목표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1000점을 넘기자 이 부분이 목표입니다. 1000점을 넘겨야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대단히 유리한 여건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면 1000점을 넘기게 하는 것이 학원의 역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점을 넘기는 학생들이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더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적 우수 원인인데 일단은 1번입니다. 우수 자원이 이렇게 다수 확보됩니다. 오는 학생들이 8,000명만은 물론이고 K特반도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고 원석입니다. K특반 학생들은 능력은 뛰어난데 어떤 계기로 이제 법에 대한 공부 시기를 좀 놓쳤다 내지는 계기를 놓쳤다 이런 학생들이지 면면이 뜯어보면 대단히 빛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니까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빛나는 성과를 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2번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극강한 학습 강도다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됩니다. 객이나 사례 이걸 매일 시험을 보고 그 다음 기록도 또 시즌 되면 또 시험을 매일 보고 그 다음 주말마다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을 내일 시험이 진행되니까 오늘 하는 공부하고 내일 시험이 없이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기록형 스터디가 이제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시험 직전까지 제가 표현을 전후에 이렇게 했는데 치열한 전쟁터이죠.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제 심정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객관식 예상 컷입니다. 예상 컷 분분한 얘기들이 또 학생들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101개 이렇게 혹시 친구들 있으면 빨리 전송을 좀 해주세요. 빨리 전송을 해서 불안감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는 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한 목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특파원들이 빨리 전송을 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 궁금증을 좀 덜어주시고 근데 이 부분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저를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커트라인보다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은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120개 넘으면 학원 기준은 불합격이 없습니다. 학원 기준으로 120개를 넘었는데 불합격을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구조상으로. 불가능이고 학원 기준 120개 넘으면 1000점을 수월하게 넘기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우리가 있었던 103점 이상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아마 그중에 일부 학생들이 1100점 이하 1100점 이상을 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결과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110개에서 119개를 맞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정적으로 합격권입니다. 저 정도에서 예컨대 10개도 맞았다 커서야 이렇게 하면 그 25점을 또 이렇게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다른 부분에서 잃는다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더구나 원래는 시험 환경이 좀 바뀌었죠. CBT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용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객관식을 잘하더라도 혹시라도 글이 느려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중간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통백을 내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CBT 되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실력이 그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결과로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객관식을 저 정도 맞으면은 주관식을 못하는가 이것도 논리적으로 잘 성립이 안 됩니다. 객관식을 한 저 정도 맞으면은 아주 상위권인데 책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책을 보기 때문에 사례도 잘 쓰고 기록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객관식은 잘하고 사례 기록은 못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지. 소질 측면에 보면 이거 연결되는
소질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특별히 강하다, 어느 한 부분이 특별히 약하다 이런 특별한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학원 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0에서 109개 이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 이제 자고 나면 될 것 같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든 구간인데 그래도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되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민사법을 하세요. 민사법을 하시고 학원에 온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시고 또 공부를 하시다가 그동안에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내가 시간이 넉넉하면 봐야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보면은 그걸로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고 혹여라도 준비를 안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할지라도 이때부터 스타트해도 충분하니까 이 학생들은 민사법 중심 학습 또는 휴식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런 성과에 비춰서 맞는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기준으로는 100개를 넘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불합격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합격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90에서 99개 구간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은 진지함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학원을 기준으로 합격하면 다수가 합격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이다 이런 부분에 약간은 실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할 수도 있고 그 갈림길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는 갈림길에 많이 직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찍어가지고 맞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객관식은 훨씬 더 많은데 주관식에는 본인이 오랫동안 체한 부분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외려 주관식 변수가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요 학원 기준 합격한다 이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볼 거니까 잘 들으면은 그 학생들은 본인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점수대인데 학원은 모의고사를 충실히 받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 저렇게 맞았는데 학원은 모의고사 충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위험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그냥 아쉽지만은 학원 모의고사 충실히 따라갔다. 한 90%는 참여했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안정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0개 미만입니다. 90개 미만. 이제 본인은 능력이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발현이 안 됐어요. 이 학생들이. 공부 기간이 짧다 또는 이제 늦게 이렇게 활동을 걸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 학생들은 즉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되고 자력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능력에 대한 의심은 제가 여러 번 10년 가르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능력 부분이 아니고 법이다 이런 부분이 약간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뭐 고도 전문성이죠 사실은. 그 전문성인데 90개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한 80개 정도 맞았는데 사례 기록을 잘 써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80개 선이다 내지는 70개 선이다 90개 초반 선이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뭔가는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내가 잘한다. 내지는 주관식은 말 그대로 주관식입니다. 내가 잘 쓴 듯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화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첫날은 완전 망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잘 쓴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이란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객관식 잘하고 사례 잘하고 기록 잘하고 이렇게 연결된 구조이지 객관식은 툭 끊어먹고 기록과 사례를 내가 잘 써요.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그 아주 낮은 확률에 여러분을 이제 배치시킨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독학을 하게 되면은 시험이 될 수는 있겠어요. 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그 능력이 아주 일부를 가지고 시험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합격하더라도 낮은 점수대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시험 되는 게 절박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언젠가는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달합니다. 그때는 본인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중요하다. 본인의 베스트를 다해서 시험 결과를 받는 것이 능력에 맞는 행동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 점수 판단 기준 이제 요게 요 점수대 학생들하고 요 점수대 100개하고 109개, 90에서 99개, 뭐 또 90개 중반 이 학생들이 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례 기록 잘 쓴 것도 하고 망친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례 기록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 봤다 못 봤다 이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나중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채점한 점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객관화 시켜야 돼요. 객관화. 객관화 시키는 부분이 제 학생은 학교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이 학교 모의고사가 난 890점이에요. 920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두지 마시고 석차로 봐야 됩니다. 내가 속한 학교에 합격률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하고 석차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합격률이 학교별로 대단히 좀 안정이 돼 있죠.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점수다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주는 점수니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석차입니다. 석차. 석차를 가지고 내가 합격한 애 들었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근데 석차는 나빴는데 이번 변신은 잘 본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실력이 발현되는 거지. 뭐 어떤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내가 특별히 잘 썼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썼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이 나는 그걸 쓰고 그걸 쓰고 이렇게 하는데 다 점수가 다릅니다. 그 논술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헌법으로 치면은 뭐 재판은 전제상이다 이게 뭐 있네 없네 이렇게 하지만은 채점 포인트는 있네 없네보다는 그 위에 어떻게 전개했는가를 더 봐요. 더 보기 때문에 내가 있네 없네 여기 접근하는 과정들이 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형태로 글을 썼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 재수생은 학원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원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또는 학교 모의고사 석차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차가 중요합니다. 점수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느낌이다 이런 부분은 전혀 주관식에는 작동하는 바가 대단히 연계성이 약해요.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내가 위험성이 있는가 아니면 안정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냥 100개에서 109개 정도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내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하고 싶은 걸 하시거나 그래도 공백이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90에서 99개다 이렇게 하면 약간은 진실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학원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이다. 특히 민사법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시다가 혹시라도 발표가 나서 합격하면 그 민사법 지식으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고 발표 나서 안 되면은 민사법이 되어 있으면 다른 과목이 수월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을 맞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을 3번째 봤다, 4번째 봤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4시다 5시다 이렇게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3번, 4번의 구간에 있으면 스타트를 즉시 해야 됩니다. 다만 요 구간에 있으면은 그 학생은 스타트를 하되 조금 이렇게 자신을 약간 돌보면서 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패턴을 잡아가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한 2타임 정도로 하세요. 2타임 정도. 오전, 오후, 저녁이면은 빡세게 3타임을 하지 마시고 한 타임은 빼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강의가 진행되면 강의 시간은 빠지지 마시고 지금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에너지를 가동한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은 내 에너지 효율을 한 20%만 하더라도 투입을 80% 이렇게 귀에 들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실력이 쌓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을 미래를 위해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4시 하는 것과 5시 하는 것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50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한 11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7명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놀라운 게 50 학생들이 그 7명 중에 6명이 120개가 넘어요. 6명이. 50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절박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 학생들이 작년에 절박함이 있었다면 작년에 됐을 것이고 그 전에 절박함이 있었다면 그 전에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을 공부하는 궤도 안에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타임 중에 2타임 하시고 한 타임은 운동하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약간의 보상을 주면서 이렇게 2타임 정도 공부하면은 그래도 밀도 있게 좀 보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너무 행복한 것이고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대비는 사실은 옷이 이렇게 위험성 있는 학생들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이런 학생들 이제 90개 미만의 학생들입니다. 일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예컨대 초시다 이렇게 하면은 90개 미만인데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이렉트 삼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90개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은 법에 대한 이게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1등으로 떨어져도 하위권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1등으로 떨어진 학생이 하위권이니까 90개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점수가 높으면 800점 초반이거나 700점 후반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석차로 환산하면은 고등학교 100명 중에 한 85등, 90등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 능력 우수성과 다르게 결과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발표를 기다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5월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또 8개월 하는 겁니다. 이걸로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또 8개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원래보다 조금 더 맞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또 발표 나면 또 8개월 이렇게 되면은 그게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초시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당장 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여기까지 안 가요. 이게 쉽게 갑니다.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2번은 말씀드렸고 이게 위험합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양 부분을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양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했어요. 양 부분은. 원래 시험 준비하는데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불가능인데 본인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안 돼요. 뭐 시험 직전에 내가 무너졌다. 이것도 내년 똑같이 일어나고 후년 똑같이 일어나니까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 열심히는 누구든지 하는 거니까 열심히 양쪽 부분에 손대지 마시고 잘 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잘. 그런 부분이고 4번에 동료들과 어울려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똑같습니다. 동료들인데 시험이 안 된 동료들이겠죠. 하위권 동료들끼리 어울리니까 시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이면 9명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는 실력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실력자들이 붙어나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학생들이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시너지를 얻는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될 수는 있지만은 개인 역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매일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시험을 보는 이유가 왜 시험을 보는가 하면 공부한 걸 확인하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은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한 거 시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왜 필요한가 하면 시험을 봐서 내 드러난 문제점을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장이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한 걸 내가 써본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밖에 멈춰 있는 겁니다. 누군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어, 주체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늘지가 않아요. 늘지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시 지쳐버립니다. 오늘 공부했는데 뭔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면 시 지치니까 그 상태로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매일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 기존교재 미련 갖지 마세요. 기존교재. 그 기존교재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망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기존교재를. 더구나 기존교재다 여기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되는 학생들은 기존교재가 무기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90점 미만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기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 무기로 삼겠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분히. 더구나 기본서 예컨대 저렇게 점수가 이제 부족한 학생이 암기점을 또 이렇게 반복하려고 한다든가 민법 교재인데 뭐 5, 600차례를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반복하게 되면은 기본서가 또 가끔 학생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1000페이지가 넘어요. 뭐 1200페이지 돼요. 근데 1000페이지다 이렇게 하면은 꼼꼼히 봐도 하루에 50페이지는 봅니다. 그럼 20일이면 봐요. 20일이면.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실력을 늘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암기장이 이렇게 얇은 거 가지고 자꾸 반복하니까 그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더라도 예컨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상담 오면은 민법 교재 이거 며칠 만에 보냐 이렇게 하면은 뭐 4일 만에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100번 봐도 실력이 살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인데 그 살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적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설명드려서 여러분 조금 이제 지루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입니다. 말씀드린 버림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혹시라도 공부를 이어간다 이렇게 하면 공부량을 확장하지 않는 학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출이나 암기장을 반복하겠다.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잘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건 친구고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법학이다, 적성이다 이런 부분이 약간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시험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들이 다르니까 뭐 박지성이 야구하면 잘 못하겠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조금 이렇게 법학 쪽에 부족함이 있다. 왜 부족함이 생기는가 하면 전공을 열심히 하면 그렇습니다. 뭐 경영학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면 법학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인풋을 좀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인풋을 늘리자 이런 부분이고 학원 강의에 의존한다. 안 되고 주관식이니까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 기출 문제를 반복한다.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데 손을 훈련한다. 이런 차원이고 기존 교재를 고집한다. 제일 나쁜 게 혼자 고립돼야 한다. 정신 건강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량은 많고 성과는 떨어지고 불합격 중심 스터디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인데 시험에 안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본인에 대한 가혹함은 좀 가져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보면은 자기 생활 속에 이렇게 우리 변실하는 고시를 넣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실을 넣어서 이걸 달성해 보겠다 해서 먼 길을 통학한다든가 기존의 편한 장소를 떠나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걸 장소를 정하고 나머지는 다 조정해야 돼요. 그 고시를 중심에 두고 시험을 중심에 두고 생활을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을 앞둔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본서를 등한시하면 성과는 제한적입니다. 학원에 대한 선택 부분입니다. 우리 학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면 됩니다. 실천 훈련이 내가 필요한가, 강의가 필요한가 이게 개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이제 기준은 K-12 학생들은 강의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성취를 똑같이 낼 수 있으니까 또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모의고사를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모의고사 출제 문제가 기출문제인가 기출문제를 훈련하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이고 그런데 기출문제는 본인이 공부하는 교재이고 기출문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손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머리를 쓰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알바가 채점하는가 강사가 채점하는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에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냥 등수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하게 되면 여러분 개개인이라는 게 파악이 돼요.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채점 결과가 즉시 전달되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객관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인원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100명은 넘어야 돼요. 30명 안에서 내가 1등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100명, 200명 안에서 내가 1, 2등을 했다. 이 부분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40, 50등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또 학원 실력이 검증되는가 이 부분인데 우리 학원은 저희들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안 해요. 막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이제 좋지 않은 글을 쓰면 글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뭔가는 광고를 한다 이런 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을 호도하기 싫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도 학원이 지켜야 되는 자존심과 영역은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주변에 할 때 지인의 추천을 들으세요. 지인의 추천.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인이 추천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아 나한테 맞구나 맞지 않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력 따지기 3개월 이런 부분인데 뭐 수강생 혜택 입실 대상자 다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불안감이 있다 또는 저 졸업시험에 좌절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면은 한 순환을 진하게 하고 그 다음 순환으로 들어가니까 시험 때까지 한 5번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은 5월부터 또 이렇게 순환 들어가면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 실력 올린 다음에 이렇게 평탄한 구간이 좀 이렇게 지속이 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실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불리함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변수에 노출되는 정도가 이렇게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간이면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커리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건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커리어에 있는 부분이었고 또 여러분이 크게 지금은 관심 있는 주제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길게는 1년이고 또는 짧게는 8개월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이제 자부심을 느낍니다. 늘 이제 우리 학생들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이제 노력들 또 뛰어난 능력들이 바탕이 돼서 학원이 더 발전하고 있다. 또 여러분 또 후배들에게 좋은 기회가 또 전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법조인이 되어서도 크게 대성하기를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